여성이 등을 보이자 갑자기 쫓아가는 한 남자. 그 여자분을 남자가 따라가서 왜? 자, 이것도 연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길가에 차를 주차해 두고 이 운전하시는 여성분이 건너편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차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 운전을 하는 여성을 한참 바라보는데 슬금슬금 오더니 차에 탑니다. 가져가나? 대리운전인 네. 것 같은데. 이거를 전화하던 여성이 보고 이거 뭐지? 누구세요? 어머머머 무서워. 어떡해, 아저씨 어떡해. 누구세요? 대리 부르셨죠? 약간 전화 안 불렀는데요. 어머머머 안 불렀는데. 차가 하셨나 보네. 안돼 안돼 안돼.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전화를 걸러 가는데 그 여자분을 남자가 따라가서 어떡해. 왜? 피 뺏으려고? 네, 1분이나 지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곧장 출동한 경찰은 인그레 CCTV로 이 남자의 경로를 추적을 했고요. 다 찍혔네요. 밤 11시에 끈질긴 추격 끝에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에 타 있나 보다. 네. 자, 그리고 나오는 범인을 재빠르게 제압을 했습니다. 범행 24시간 만에 무차별 폭행범을 검거를 했습니다. 보통 대리기사님은 이거 차 맞아요라고 확인하시고 맞아요. 그러고 타시죠. 네, 뭐 안전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타는데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타가지고 저 사람 차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디 가시는 분? 네. 어디 가시죠?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타는데. 하시죠. 네. 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렇게 대리기사인 척하면서 실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남성 저런 만행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었고요. 저 사건 일어나기 약 10분 전에 또 다른 차량에서 그 차량에는 여성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문이 열려 있었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 남성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에 그 여성을 마구 폭행을 하고요. 가방하고 차키 내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던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이 범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나는 다음 날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실 술에 취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주치감염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걸 그런 노리고. 걸 노리고. 근데 그 부분도 정말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형법 제10조에 심신상실이나 미약일 경우에 감경하여야 한다,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조두순 사건 이후로 그 형법 제10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판사가 사안을 살펴보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술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멀쩡해 보여.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범죄 현장. 자, 지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남자. 심지어 범인은 잘 보이도록 각도까지 조절하고 변기가 보이게 각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나 진짜. 자, 저게 진짜 자, 저게 저 손에 있는 게 저 뭘까요? 자, 저게 저 손에 있는 게 저 뭘까요? 뭐예요? 저게 카메라? 카메라인데 카메라 이미 설치된 거 아니에요? 이 손에 있는 건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안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미 설치돼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카메라를 장착하는 영상이 찍혀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또 설치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죠? 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데를 제가 또 한 거지. 에이 설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두 명이 동시 같은 자리에.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찍힌 이유는 원래 설치해놨던 카메라가 거의 이제 영상이 다 이제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그렇죠. 잡혀가지고 이거를 까보니까 자기가 지금 교체하는 거까지 지금 다 잡혀 있는. 심지어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수도 없이 찍었네요. 여기. 자, 여긴 탈의실입니다. 여기 여성 어디가? 탈의실인데 약간 헬스장 같아 헬스장. 예.
카메라 각도를 조절을 하고 아, 조심해야겠네.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근데 거울 이런데 다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화장실과 실내 체육시설 내 탈의실, 카페, 식당 무려 11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페도? 약 3개월 동안 불법 촬영을 한 20대 대학원생의 모습을 와, 보셨습니다. 내부자도 아니었어. 아, 전 병이다 진짜. 그가 여성 전용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여성용 가발까지 착용을 하고 여장을 한 상태로 카메라를 설치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화장실 찍는 게 네. 전 진짜 이해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나 탈의실에 그냥 몸을 보일 해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용한 카메라는요. 피해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자동차 키로 된 모양도 있고 일반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성이 불법 촬영한 영상이 약 350개 정도가 되고요. 350개 정도가 되고요. 피해자는 200명이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너무 많다.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진짜 됐습니다. 요즘 초소형 카메라가 진짜 희한한 게 엄청 많거든요.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가장 많아요. 화장지? 화장지? 화장지 박스도 있고. 꽉 티슈. 예. 대박. 자, 그러면 불법 카메라들이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저희가 예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자, 올해 적발된 것만 5,323건. 하루 평균 20건에 가깝습니다. 팔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자, 변형 카메라. 자, 우리 일상에서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요건 이제 단말기죠? 뭐예요? 네, 공유기 와. 모서리 쪽에. 우와. 저거 네.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볼펜. 보인다 저거. 액자. 저거 알 것 같아. 구멍이 왜 있어? 저 진짜 야, 이거는 모르겠다. 모르지. 네. 대박이다. 저렇게 작다고? 라이터. 우와, 이거 샴푸통. 에? 저거요? 진짜 모르겠다. 오! 미치겠다. 저 샴푸통은 대박이다. 와, 이거는 시계인데, 탁상 시계인데, 근데 지금 저걸 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여니까. 대박. 진짜 여자 화장실에는 구멍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네. 구멍이 없죠. 휴지로 막 막아놓고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구멍이 없대요. 휴지로 막 막아놓고 벽에 구멍이 구멍 되게 뚫린 많아요. 적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진짜 많아요. 여자 화장실은 화장실에는. 엄청 많아요. 왜? 그냥 막 남자 뚫려 있어요. 화장실에는- 그게 그런 거였던 거죠. 휴지로 막아놓은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공중 화장실을 갔었을 때 그런 구멍이 보이면 이제 습관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가려요. 아, 저렇게, 그런 거 저런 몰랐다. 습관이 생긴 게 참.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뭔가 여기에 갑자기 이게 왜 있지 싶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의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어울릴 법한 게 있으면 일단 그렇지, 의심해요. 그렇지. 야, 근데 구멍은 의심이 되지만 그 소품 같은 거는 야. 자, 어느 카페 안의 모습입니다. 카페 못 예. 가겠어. 한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오더니 네, 테이프. 이 남자는 이 카페 단골입니다. 그리고서 이걸 테이블 들고 남녀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옆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그리고 30분이 지납니다. 근데 직원이 화장실 세면대를 유심히 보다가 소형 카메라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남자가 직원의 손목을 낚아채서 그 카메라를 빼서 도망갑니다. 잡힌 과정도 좀 황당한데요. 네. 직원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런데 약 1시간 후에 남성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왜 왔지? 1시간 후에? 오해하지 마시라. 뭔가 변명거리를 하고 없던 일로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을까? 예. 이 남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은행에 들어오는 한 남자. 그랬더니 이제 은행 직원분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직원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 건데 하면서 저 손에 오른손에 돌멩이 문자 뭐 확인합니다. 오늘 한 명 죽어봐 오늘. 그런데 돌멩이를 던지고 문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갑자기 난동을 피기 시작하더니 자 화분도 다 풀어 위에만 막 부서뜨리고 아이고. 네. 다 부서졌다. 통장 조회하고 싶다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주합니다. 뭐야?
뒤이어 곧장 은행 직원이 따라 나서지만 네, 그리고 동선을 얘기해 줍니다. 진짜 빨리. 경찰에게 온다. 도주 경로를 얘기를 해주고 경찰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진짜 빨리 와. 자, 그래서 이제 난동범이 들어가는 걸 보죠. 도망간다. 난동범이 들어갔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들이 내려서 계속 가라! 따라 들어가죠, 모텔 안으로.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밖에 남자분 지금 보이시죠? 저분이 사실 주인인데 그 범인이 여기 카운터 안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정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희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칼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저래 뭐야? 칼싸움이 시작됩니다. 칼싸움이 시작돼요. 칼싸움이 시작돼요. 뭡니까? 범인이 여기 카운터 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지? 네. 오 진짜 미치겠다. 재물 공개를 한번 체포합니다, 선생님. 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니, 어디서 소리야? 여기 앞에. 여기서. 어머머머머. 여기 언제 했어? 욕을 한 적은 없어요, 경찰이. 본인이 욕을 하고 지금 성을 냅니다.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지고 내가 세상 남성분 살지 개. 갑자기 범죄의 전쟁이 됐어요. 갑자기 범죄의 전쟁이 됐어요. 아 진짜. 체포했다. 아, 내가 세상 남성분 살지 개야. 무엇이냐고 밥도 먹고 하고 사람하고 다 했어. 똑같은데? 대사를 아, 누군지 알아.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또 얌전해졌어요. 뭐지? 이거 아프신다. 이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 남성은 이미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30개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주체하지를 못해. 사람 안 죽이고 재물 손괴만 한 게 어디야? 당신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일단 범죄와 상관없이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한 번쯤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었던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딱 그 안에서는 막 화내다가 밖에 나가니까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저 전체 하나의 연극 같은 어떤 점들로 또 어떤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차례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점,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을 해서 1, 2년 정도를 선고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아서 전적이. 네. 그런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은행 범죄 사건. 잘 보세요. 이제 뭐 팜플릿 같은 걸 이렇게 좀 보죠. 전단지 같은 걸 보죠. 뒤적적 하다가 계속 근처에서 기웃기웃 하다가 뭔가를 만져갑니다. 이거. 뭐야? 어머머머머 은행인데? 아 종이배 의심스러웠어. 네. 아 그리고 그녀가 훔친 건 다름 아닌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쓱. 어머. 쓱. 이거를 생각도 못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자, 직원이 이제 멀쩡히 있는데 직원의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오른손. 몰쓱 또 아유. 자연스럽네.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저기 딴 앞에 데로 있는 움직이다가 직원이 있었던 자리로 본인 스스로 내가 불우한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지점으로 향한 그녀는 거침없이 손을 뻗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그냥 있는 걸 그냥 모르나? 과감해요. 아니 그리고 뭐 누가 볼까봐 앉아서 가방에 쏙. 야, 이 모금함을 수시로 지금 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수급비가 끊기면서 생활비가 없어서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을 했네요. 지금 이 여성이 사흘 동안 4개의 은행에서 가져간 모금함 전체 금액은 약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3일 동안 일해도 저거보다 많이 벌었겠죠. 네. 일하는 게 낫지. 이거. 자, 그런데요, 이 여성이 잡힌 과정이 더 황당합니다. 이 모금함을 훔쳐서 쓰고 남은 돈을 은행에 다시 입금을 하러 갑니다. 자기 통장에. 네, 자기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남은 돈을. 이거 뭐죠? 이 여성의 범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잡힌 거 아니었어요?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을 돌면서 모금함을 계속 훔칩니다.
아니 뭐 수사 중인데 지금. 수집을 하시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외에 가야 돼서 비행기표를 살려면 모금함이 좀 더 많이 필요해서 훔쳤습니다. 이러면 그 생활비 때문에 훔쳤다 뭐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상습 도벽. 네. 네. 이 여성은 이미 과거에 절도죄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병이네. 결국 이런 은행을 포함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모금함을 훔쳐갔던 이 여성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금액에 비해서 센데요? 근데 이제 상습범으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화 같은 사건. 얼굴을 꽁꽁 싸맸죠. 일단은 뭔가 의심스러워요. 네, ATM기를 한번 쓱 봅니다. 여기 저 ATM기 돈 뽑는 데예요. 저 비치죠? ATM기 비치는 거 보이시죠? 네네.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날 또 온 거예요. 어머. 며칠 뒤 그는 보안업체 경비실을 찾아가고 보안업체 경비실입니다. 며칠 후에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죠. 과감해. 그리고 한참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지? 자, 2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자, 뭐지? 그리고 유유히 걸어서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행에 도착한 남성은 뭘 열쇠를 뒤적뒤적해요. 일 돈 많이 현금 들어있는 네. 거긴가? 열쇠를 여러 개 하다가 들어갑니다. 뭐예요? 자, 이 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보여드립니다. 그 현금 지급기 뒤쪽입니다. ATM기 뒤쪽이에요. 저 어떻게 알아? 이 내부자 아니에요, 내부자? 어떻게 저런 거 알죠? 네, 현금 인출기 뒤쪽에서 이제 돈을 다 챙기고 나서 소화기를 한번 뿌립니다. 증거인멸 시도하는 거죠. 와, 이거는 영화 봤다. 자, 5분 만에 현금 인출기 뒤쪽에서 1,900만 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범행을 계획하면서 은행의 ATM기 앞에서 경비업체의 출동 속도까지 확인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여기에 도착하는지 사전 답사를 치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출입문 비밀번호로 경비실에 숨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2시간 동안 경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직원을 꽁꽁 묶습니다. 아 진짜요? 와. 못 나오게 결박하고 열쇠를 강취합니다. 강제로. 어휴, 어떡해. 거기서 차량 은행 안으로 들어가서는 ATM기에 현금 1,900만 원을 갈취한, 훔쳐간. 아니 저걸 어떻게 알죠? 저는 ATM기 뒤에서 훔쳐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 경비 보안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우리가 내부자. 사실 이런 부서들은요, 퇴직한 직원들이 수시로 생기면 비밀번호 변경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냥 간과해놓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런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침입해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남자의 기가 막힌 행동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네. 범행 약 열흘 전에는 출입구 인근을 촬영하는 CCTV를 조작해서 천장 쪽을 촬영하게 만들어 놓고, 예, 범행 3일 전에는 은행 후문에 지문 인식기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해 놓기로 했습니다. 진짜 치밀하다. 그런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완전 범죄를 시도할수록 더 증거가 많이 남습니다. 자기 흔적을 숨기려고 저렇게 많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마다 다 흔적이 남아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해서 수배를 내렸는데요. 수배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이 범인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시간 만에 전격 체포가 됩니다. 와, 20시간 만에. 이번 사건 특수 강도와 감금,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재물손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요? 집행유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감금하고 결박하고 막 폭행도 그랬는데. 감금했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이 됐고요. 결박은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이런 점들이 양형이 아마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합의라는 거 진짜 없어져야 돼. 성탄절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멀리 차 보이죠?
이게 새벽 2시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술을 먹으면 저 지경까지 운전하냐. 가게 주인에게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안겨준 만취 상태의 운전자. 지인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음식점인데요. 어머, 진짜 저런 경우가 아, 이거 완전 어렵다. 프락셀이야 그냥. 어떻게 저러지? 깊게도 들어갔다. 네. 가게 아니 뭐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멍하니 앉아 있죠. 자, 경찰이 출동하니까 후진을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에게 급발진 사고예요. 아유. 자, 그리고 경찰에게 급발진 사고예요. 음주 출동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12월 어느 날 새벽 2시에 발생한 사건. 자, 견인 차량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도로를 지나가다가 견인 차량에 기사님이 지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을 발견합니다. 눈길이네 또. 차량 단독 사고인데 이거 술 먹은 것 같아. 빨리 와보세요. 중앙분리대 받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요. 견인기사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습니다. 진짜 빠르다, 우리 경찰. 그런데 갑자기 이 차가 도망가요. 눈길에. 와. 보고 있던 견인차 기사가 곧바로 추격을 시작하고 기사님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길에 안 돼, 네, 물도 안 많이 돼. 왔어요. 미끄러졌어. 좁은 골목길에 계속 주행랑. 그러다가 한 빌라의 주차장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기 숨으면 경찰이 모르겠지. 견인 기사님이 따라가가지고 상황을 보는데 이 앞에 저대로 운전이 돼요? 중앙선과 차량을 박살을 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진짜 평생 운전 못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3%,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진짜. 맞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드렸던 휘발유를 들고 파출소를 찾아왔던 분이 있었고, 또 민원실에 낫을 들고 들어와서 협박했던 사람. 자, 그리고 망치, 또 톱도 갖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트라우마 생기겠다. 너무 무서우시겠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제발. 뭘 갖고 왔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9시입니다. 도망갑니다. 뭐야? CCTV에 포착된 범죄 현장을 경찰의 시각으로 리얼하게 분석하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히든아이. 뉴스에서 한 번쯤 봤던 CCTV 영상들이 대한민국 레전드 경찰 3명과 패널들의 분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의 대가인 표창원 교수와 권일윤 교수, 그리고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호 형사 세 분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세 분이 알려주는 범죄 심리와 범행 수법의 깊이 있는 해석은 꽤나 흥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용어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만이 알고 있는 현장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 덕분에 범죄에 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히든아이의 핵심은 단순한 영상 분석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날카롭게 해석하고 그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프로페셔널하게 파헤칩니다. 특히 경찰과 범죄학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단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왜 이 범행이 가능했는가, 범인은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평소 범죄를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도 범죄 수사물, 범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히든아이를 매우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리뷰 영상이다 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과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혹시라도 제 리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히든아이의 풀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와 유익함을 모두 잡은 프로그램,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까지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인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MBC 에브리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 Be